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내일 날씨가 굉장히 좋을 전망인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나고 지금 한 약 1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요 근래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다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저녁부터 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장중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잠깐 일시적으로 반납하면서 8,80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다시 소폭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안 좋은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거래 수수료 또한 1개월 내에 이제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반감기에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블록비트가 최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데이터를 인용해서 대규모 채굴 장비의 운영 중단과 채굴 업자들의 이탈로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미결제 이제 미체결 거래가 늘면서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5월 21일 누적 거래 수수료가 196.93 BTC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 같은 정체 현상이 이제 지속되면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설명을 하면서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채굴자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감기 이후에 채굴자들의 이제 수요 이해 타산이 안 맞는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대규모 업체 비트메인과 같은 대규모 채굴 업체들은 크게 영향이 없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당연히 시급이 줄어드니까 쉽게 이해하면 시급이 줄어드니까 이해 타산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채굴하는 수입보다 전기세 뭐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나가는데 유지할 수가 없겠죠. 지금 반감기 이후에 채굴 업자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해시레이트와 그리고 채굴자들의 수입 추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이제 해시레이트와 채굴자 수입 추이를 이제 21일 코인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보상이 반토막 났죠. 6.25BTC로 반감기가 되는 반감이 되는 반감기를 맞았는데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희소성 뭐 양적 경화 이런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뭐 호재로 나올 수 있지만 채굴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실제로 마이닝하는 채굴 업자들에게는 크게 뭐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가 비효율적이 되면서 채굴 정지 그러니까 채굴 사업을 파산하는 일을 이게 당연시 되고 있다. 소규모 채굴업자들은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해시레이트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과에도 상관관계가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너의 낙관이 마이너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긍정적인 심리 상태가 해시레이트를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이너가 신규 진입하게 될 때는 마이닝 머신 등의 투자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뭐 당연하죠. 따라서 투자 수익이 되는 장래의 비트코인 가격의 밝은 전망이 서지 않는 한 마이너는 신규 참가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의 장래가 비트코인 가격이 낙관적이 되면 신규 투자가 행해져 이제 해시레이트가 향상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시레이트 상승에 의한 네트워크의 가치의 향상이라는 부제를 보게 되면 해시레이트의 상승 시에는 마이너의 신규 참가 등에 의해서 네트워크의 승인 능력이 많은 마이닝 기업에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네트워크의 전체 해시레이트도 급속히 성장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감기 후 처음이 되는 채굴 난이도 조정은 5월 20일에 행해졌다고 하는데 실제 채굴 난이도 하락률은 마이너스 6%로 코로나 쇼크에 의한 시세 하락 후에 채굴 난이도 하락률에 비해서는 이제 한정적이었다고 하죠. 오히려 이제 코로나 쇼크 때 더욱더 많은 난이도 하락률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채굴자들의 수입의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제 1일당 마이너의 수입은 반감기 직전에 211억 원, 211.6억 원에서 이제 반감기 이후에는 108.2억 원,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채굴자들이 참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연 반감기가 암호화폐 시장에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상승하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무제한적 달러 지역 화폐, 뭐 화폐 찍어내기, 양적 완화죠. 네, 양적 완화와 비트코인의 양적 경화, 지금 두 개가 대립되면서 비트코인이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확실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채굴자들이 무제한적으로 지금 막 이탈하고 비트코인 매도하고 이러면서 좀 단기적으로는 주춤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러시아 경제개발부에서는 암호화폐 발행, 유통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위반 시에 벌금과 징역형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일 이제 파이낸스 매그네이츠가 러시아 현지 암호화폐 미디어 포크로그를 인용하면서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하원인 국가두마에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개정 초안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과 함께 디지털 화폐를 재산으로 명시하고 러시아 내 디지털 화폐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해당 법안이 통과 시에는 러시아 내 모든 개인, 단체는 암호화폐 결제나 거래 서비스 같은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발행 혹은 불법 유통 시에 5만에서 50만 루블,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200만 루블, 그리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연루된 암호화폐는 당국에 몰수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많이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어떤 것들을 봤을 때는 암호화폐를 조금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어떠한 것들을 봤을 때는 전면 금지시킬 것 같은, 오히려 인도보다 훨씬 더 금지시킬 것 같은 이런 스탠스를 굉장히 약간 양다리를 걸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반감기 이후에 계속해서 애널리스트, 암호화폐 자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명 인사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현 시점의 최고의 투자 자산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소재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 국채, 금 등 전통 투자 자산보다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최고의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측은 오늘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해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법정 통화 가치는 평가 절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요 기축 통화로 사용되는 미국 달러와도 평가 절하 위험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투자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트코인은 이 같은 세계 경제 위기를 해지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다. 지금 전통 해지 자산인 금은 디지털화 속도가 더디다. 비트코인이 짱짱맨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저도 지금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제한적 양적 완화와 반대되는 지금 움직임을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보이고 있죠. 물론 12.5BTC에서 6.25BTC로 이제 가치가 시간당 뭐 쉽게 그냥 시급으로 보면은 시급 12.5BTC에서 6.25BTC로 줄어든 게 채굴자들에게는 안 좋을지 몰라도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1BTC를 샀다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1BTC가 0.5BTC가 되는 게
게 아니죠. 1BTC는 그대로 있는데 채굴자들의 이제 채굴 수입이 줄어드니 그리고 양적 완화로 인해서 가치가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재미니 공동 창업자의 경우도 비트코인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비트코인 백만장자죠. 네, 타일러 윙클보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스스로 방송사와 미디어 제국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스스로 은행이 될 수 있게 한다. 첨단 기술이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탈중앙화를 표방한 이런 코인인 만큼 탈중앙화를 표방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인인지 기업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유럽인지 아시아인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무제한적으로 그때도 달러를 찍어내는 모습을 보고 화폐가 중앙에서 통제 컨트롤되면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인 만큼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죠. 이제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25만 달러를 갈 것이다. 이 예측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투자자들의 안전한 피난처로 인식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미국 정부가 수조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세계 외환 보유액을 희석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 그는 미국 증시가 V자 회복세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과도하게 팽창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금에도 열광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 빛나는 금속을 과거의 유물로 본다고 합니다. 빛나는 금속이라면 금이겠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과거에 소들을 거래를 했을 때 같은 자산이기 때문이다. 물물 거래했을 때와 같은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세대, 요즘 젊은 세대들을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려는 경향이 강하다 언급을 했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금융통화 대비 큰 이점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30년 동안 68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밀레니얼 세대가 장악할 것이다. 만약 이 돈의 작은 부분만 비트코인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대규모 상승 랠리를 초래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대규모 상승 랠리를 초래할 수 있다. 아주 작은 부분만 비트코인에 들어간다면 이 소리는 반대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인식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시장이다 볼 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마다 가끔씩 언급드리지만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모든 지금 한 5,000개 코인이 있는데 모든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이 시장이 당연히 초기 시장이겠죠. 극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15년, 16년 때 투자를 했던 분들이 극초기 투자자 분들이라고 치면 우리는 초기 투자자인 게 확실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초기 투자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는 게 홀딩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크라켄 거래소의 연구팀 크라켄 인텔리전스는 밀레니얼 세대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40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추정한 바 있는데 팀 드레이퍼는 25만 달러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25만 달러 지금 한 9천 달러인데 대략 만 달러로 쳤을 때 25배의 가치 상승이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조금 터무니없는 숫자일지 몰라도 지금 반감기가 지났죠. 반감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반감기 이후 1년 이후에 최고점, 신고점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1년 반 안에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을 했죠. 세 번째 반감기 5월 12일 날 발생을 했는데 네, 과연 역사적으로만 흘러간다면은 2021년 말 2022년 초에는 정말 25만 달러를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팀 드레이퍼의 말이 충분히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뿐 아니라 지금 미 연준 이사 지명자도 암호화폐적인 방법으로 근본이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주디 쉘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 지명자가 이제 이사 지명자라고 하면 트럼프가 지명한 이사 지명자입니다. 인터뷰에서 매우 암호화폐적인
방법으로 근본 위제를 부활시킬 것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어서 돈은 가치 측정 단위, 믿을 수 있는 척도, 가치 저장소가 되어야지 누가 연준 의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쉘튼은 또 이제 지난 2월에는 디지털 달러로 글로벌 무역에서 달러 우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핀테크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화폐적으로 봤을 때 좀 개혁이 일어날 것 같은 모습이 조금씩 정말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DCEP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미국의 디지털 달러 재단도 설립이 되고 디지털 달러에 대한 움직임도 그리고 목소리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CBDC 전혀 관심 없다가 이제 CBDC 개발에 착수를 하고 2021년 말쯤 한 7, 8월쯤에 한 중순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할 생각에 있죠. 커리큘럼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제 얘기가 나왔지만 CBDC 내부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고 이제 그 프랑스의 CBDC 내부 보고서에는 이더리움과 XRP의 블록체인을 이용하여서 CBDC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얘기도 나온 만큼 지금 암호화폐 그리고 CBDC 이런 디지털 달러 같은 것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화폐적으로는 정말 이 개혁이 일어날 것만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와서 지금 비접촉 사회, 지금 현금 없는 사회로 점점 흘러가면서 아주 타이밍이 진짜 딱딱 맞죠. 디지털 달러 재단이 설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리고 CBDC가 급부상을 하면서 이제 그 화폐적인 결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정말 그 음모론 같은 모습처럼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정말 타이밍 좋게 하나씩 터지면서 막고 있죠.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1, 2년 안에 갑자기 변하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한 5에서 10년, 좀 길게 보면 15년 안에는, 15년이 정말 긴 세월 같죠. 하지만 시간은 지나게 돼 있습니다. 15년 뒤에는 정말로 이제 화폐, 실질적인 이 현금을 볼 수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서 50BTC가 이체되면서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2009년 2월에 발행된 비트코인이 이동을 했죠. 송금자가 사토시냐 아니면 크레이그 라이트냐 요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2017년 초기에 이런 초기 2009년이라든지 초기 발행된 코인의 이동 후에 2주 만에 28%를 상승했던 이력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위 이제 크립토 트위터라고 불리우는 커뮤니티는 10년 넘게 잠잠했던 2009년 사토시대의 지갑에서 50BTC의 비트코인 거래로 인해 많은 추측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암호화폐 설립자인 나카모토 사토시의 보유 지분을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이후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냥 초기 채굴자나 사용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제목에서 나왔듯이 이 시대 초기에 비트코인이 움직였을 때 2주 뒤 암호화폐가 28%의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겠냐, 상승 견인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현재 약 100만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의 암호화폐 이동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았죠. 네, 이들 토큰이 시중에 팔릴 가능성이 희박한데 이제 팔린다면 대규모 덤핑이 와서 투자 심리를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 토큰이 사토시의 것이 아니며 50BTC를 소유할 수 있었던 개인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에 안도한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2009년 4월 처음 암호화폐를 발견한 초기 비트코인 개발자 마티 말미는 지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 주장하는 보도를 질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은 오늘의 뉴스와 관련하여 관련된
랠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9년에 일부 비트코인이 옮겨진 이후 3% 하락에 이어 2주 동안 28% 반등을 했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 한 7% 이제 하락을 했죠. 거의 2배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2주 동안 56% 이상 반등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역사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예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다시 한번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SBI죠. 일본의 아주 리플사의 강력한 파트너인 SBI가 일본 은행 ATM 기기를 리플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시키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네, 근데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SBI 홀딩스는 리플 기반의 지불 플랫폼인 머니탭에 일본은행의 ATM기를 통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지금 이용 가능한 게 뭐냐면은 머니탭의 기술이 이제 리플사의 솔루션을 사용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텐데, 지금 이 머니탭에 이제 들어온 약간 리브라 소사이어티처럼 컨소시엄처럼 머니탭 컨소시엄에 일본의 메가뱅크들이 모조리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머니탭에 들어온 일본 은행들이 일본 전체 은행의 이런 결제의 거의 한 9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플사의 솔루션이 일본을 장악했다고 봐도 전혀 무방한 이상하지 않은 이런 소식인데요. 그런 은행들이 ATM 기기를 당연히 운영을 하겠죠. 이 ATM 기기에도 이제 리플사의 솔루션을 도입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일 것입니다. 네, 머니탭을 통합하면 이제 ATM기의 운영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리플사의 솔루션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의 역할도 확실한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게 매일 말씀드리지만 리플 XRP의 가격이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하루빨리 이런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사의 호재처럼, 그리고 리플사의 사업 확장처럼 XRP의 가격 또한 하루빨리 상승시켜서 XRP의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좀 녹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발급하고 제가 스테이킹을 진행하고 있는 크립토닷컴의 MCO 비자 카드가 캐나다에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MCO 비자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 MCO로 결제할 수 있는 선불 카드죠. 네, 크립토닷컴은 이제 최근 스위스,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을 포함해 유럽 27개국으로 MCO 비자 카드 서비스를 확대한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출시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는 저도 MCO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암호화폐 카드가 정말 생각보다 좀 효율적입니다. 지금 뭐 캐시백도 3%, 절대 국내 시중 은행에선 볼 수 없는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제 MCO 이제 카드 후기 같은 경우는 제 동영상 목록을 보시게 되면 엊그제도 올렸는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크립토닷컴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정말 아쉬운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5% 하락했습니다. 네, 9,000달러대고, 이더리움이 지금 5.76% 하락하면서 지금 하나로 24만 5천원입니다. 지금 시가총액도 지금 테더가 다시금 3위로 차지했네요. 지금 시가총액 4위로 내려간 XRP의 경우는 3.92% 하락하면서 23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